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하는 MJ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술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요,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빌리 워커, 위스키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몰라요. 물론 요 블렌드로낙 뒷면에 빌리 워커 사인이 있는 걸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거고, 글렌알라키로 지금 완전 대표되고 있는 리빙 레전드 이런 느낌이에요. 왜 이분이 유독 이렇게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할까? 실제로 근데 위스키에 있어서 인물이 아이콘이 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왜냐면 어떤 한 개인이 가진 입맛이나 철학에 따라서 술의 맛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 위스키를 접하게 했던 로얄 살루트의 콜린 스캇 할아버지라든가, 술에다가 얼음 넣으면 버려버리는 우리 달모와 리처드 패터슨, 맥켈라는 좀 많아요. 그래도 제일 유명한 분은 이제 밥 달가노나 닉 세비지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캐스크 피니쉬 더블우드의 창시자 발베니의 데이빗 스튜어트까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좀 특이하냐? 앞서 말씀드린 이분들은 늘 한 브랜드 또는 어떤 한 증류소 그룹에서 오랜 세월 그 회사와 함께해서 같이 성장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좀 달라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브랜드가 된 존재이기도 하고, 그 힘으로 브랜드를 찾아다니면서 성장을 시키고 새로운 자기 모험을 하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제 돈빨이다, 남들이 신경 안 쓰는 걸 좋은 캐스크들을 찾아서 이렇게 마케팅 잘해가지고 막 팔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대 맛의 장인, 위스키의 달인 빌리 워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46년생, 우리 나이로 77세, 스코틀랜드의 덤바턴 출신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인데 글래스고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클라이드 강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발렌타인의 그레인 위스키 공장이 있었죠. 본투비 약간 위스키 냄새가 좀 나죠. 거기서 쭉 성장을 해가지고 글래스고 대학의 화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학교죠.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 전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 이런 분들이 막 선배로 있어. 아무튼 대단하죠. 그리고 졸업을 해서 바로 이제 제약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거기서 어쨌든 전공을 살려서 4년 동안 일을 하다가 고향인 덤바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발렌타인에 취직이 돼가지고. 그런 엄청난 증류소 막 동네에 있고 고향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사실 다 있어요. 진짜 동네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증류소는 다 있습니다. 지금도 큰 회사지만 1970년대 당시에는 사실 블렌디드 위스키가 워낙에 대세였던 때라 발렌타인은 엄청나게 큰 회사였고, 어떤 화학적이고 공학적인 연구와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굉장히 다양한 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위스키는 또 몰팅부터 숙성까지 전 과정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본격적으로 빌리 워커는 인버하우스 그룹으로 넘어갑니다. 메가더, 인버하우스 위스키, 런던진 이런 것들을 만들던 회사인데, 지금도 사실은 올드풀튼이나 아녹, 말블레어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룹입니다. 물론 태국의 창비어로 대표되는 타이베브 소속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큰 위스키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여기서 이제 마스터 블렌더가 되는 과정에 들어섭니다. 첫 번째 모험. 그렇게 이분이 실력을 점차 갖추어 가던 중에 모험을 합니다. 꾸준히 자기 커리어를 쌓아 올리면 정말 유명한 증류소의 마스터가 될 수도 있고 주류 회사의 임원이 될 수도 있는 코스를 밟고 있는데,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회사로 들어가요. 1982년에 당시에 정말 아무 자본도 없고 되게 작은 규모의 먼 스튜어트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막 이제 딘스톤, 토버모리, 제가 예전에 레이책 한번 소개해드렸죠. 토버모리 증류소까지 인수를 하면서 함께 일을 해나가면서 증류소 들을 키우게 됩니다. 거기서 무려 20년을 일을 해요. 그 덕에 번 스튜어트 그룹은 번듯한 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스타트업을 키워낸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분이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성장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술을 만드는데 특성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작은 것들을 크게 키우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전설의 시작. 2004년에 남아공의 부자이자 위스키 덕후, 얼마나 부자길래, 저프 벨과 웨인 케이스웨더와 함께 증류소를 인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벤리아. 그리고 나서 빌리 워커를 총책임자의 자리에 앉혀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던, 지금은 좀 달라요, 데일리로 벤리아 12년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모두가 쉐리의 마법사 캐스크의 대부로 알고 있지만 사실 당시에는요 버번 캐스크를 많이 쓰는 증류소였어요.
그래서 쉐리라든가 버번의 조화로운 결과물을 많이 보여주던 빌리 워커가 큰 역할을 해냅니다. 대신에 증류소들이 그 당시에 직접 플로우 멀팅을 하진 않는데 그걸 다시 도입하고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논치 필터링을 다시 도입해서 과거의 위스키 맛을 찾아서 이제 모험을 떠납니다. 쉐리 캐스크뿐만 아니라 뭐 마데이라, 소테른 이런 다양한 캐스크 피니쉬 피트로도 위스키를 만들어 보고 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이 옛날 벤리악 뭐 옛날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여기 보면 빌리 워커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 벤리악도 진짜 가격 싼데 이거 5만원? 이 정도에 샀는데 지금 뭐 아무튼 이때부터 그는 싱글 몰트의 상승세를 예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글렌드로낙을 2008년에 인수를 합니다. 사실 2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진짜 쉐리의 명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90년대 후반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문을 닫았을 정도로 정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걸 단순히 뭐 없어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훌륭한 회사의 이 캐스크들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선보여야겠다. 왜냐면 그때 글렌드로낙도 역시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의 원액을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가 문을 닫았던 거거든요. 우리가 쉐리의 명가, 쉐리 몬스터로 알고 있는 이 글렌드로낙이요. 사실은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버번 캐스크에 막 숙성하고 그러니까 증류소가 그냥 뒤죽박죽이었던 거지. 그 문을 닫았던 그 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6년 동안 술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판매하려면 그 전부터 숙성했던 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6년 동안 어차피 만든 적이 없으니까 술도 없습니다. 그러면 18년, 21년 이런 술들을 내놓으려면 그럼 언제부터 숙성해야 되지?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자. 요거를 요런 21년 숙성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가진 게 2019년 병입이라고 써 있습니다. 레이저로 각인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21년을 빼면 그 당시에 증류소는 문을 닫았던 시기인데 요거 24년 된 원액을 넣었겠다 라는 계산들을 많이 합니다. 18년 숙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 빌리 워커 사인을 사람들이 많이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더 오래된 걸 넣었겠다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싱글 캐스크 라인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쉐리의 진한 맛을 정말 잘 만들어내는 증류소로 발돋움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금방 인정을 받았고 특히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서는 정말 미친 듯이 이 글렌드로낙에 열광을 하게 됐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빌리 워커가 그 좋은 통들을 다 써먹고 도망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이 증류소를 이렇게 살려내지 않았으면 맥켈란의 버금가는 훌륭한 쉐리를 만드는 이 위스키를 우리는 망해가는 과정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옹이 재고를 수급하기가 어려웠던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도 재고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드로낙만의 매력이 있고 쉐리의 명가로서의 명맥이 있는데 단순히 이걸 놓치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망해가는 증류소에서 나는 엄청난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인수를 했다. 그 이후에 2013년에 글렌글라소까지 인수를 하면서 세 개의 증류소가 빌리 워커의 휘하에 놓이게 되는 거죠. 2억 8천만 파운드의 사나이. 2016년 이 엄청나게 성장해버린 글렌드로낙을 필두로 글렌글라소와 벤리악 증류소를 전부 매각합니다. 잭 다니엘로 대표되는 브라운 포만 미국 회사잖아요. 거기에 2억 8천만 파운드 지금 환율 떨어졌으니까 지금 환율로만 계산해도 4,582억. 그 당시에 만약에 달러로 환산한 걸 계산하면 5천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이 세 개 증류소를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매각을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 71세. 이 정도로 부를 이루고 이 나이면 은퇴를 하시겠구나. 71세면 뭐 요트 사셔서 뭐 위스키 드시면서 낚시를 즐기시려나?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 정도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때 전격적으로 1년 만에 무슨 소리? 2017년 여름 글렌알라키 증류소를 인수했다고 발표를 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벤리악에 있던 트리샤 세비지, 인바우스에 함께 있던 그레이엄 스티븐슨과 함께 이 증류소를 인수를 합니다. 맥네어스와 화이트헤더까지 싱글 몰트, 블렌디드 몰트, 블렌디드 위스키 이렇게 세 개의 증류소를 완성을 하는 거죠. 100% 스코틀랜드 자본을 가진 독립적인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국적 기업, 거대한 회사들 소유인데 이 세 개는 오롯이 스코틀랜드 자본인 겁니다. 요 맥네어스 럼릭도 괜찮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끊임없는 모험. 단순히 이 새로운 증류소를 찾는 게 이분은 목표는 아니었어요. 늘 인터뷰에서 도화지 같은 뭐 글렌알라키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이 로고도 굉장히 촌스러운, 그분의 표현을 빌자면 이 원액들이 근육질의 풀바디였다. 거기다가 자신만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요 글렌알라키 10CS 배치 2, 배치 3를 맛보면서 우와 이런 가성비가 좋은 위스키가 있나. 그래서 이게 남대문까지 가가지고 104,000
5,000원에 사는 거 보여드리고 막 이랬는데 그게 불과 2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배치 8이 나오고 뭐 이런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저도 못 구하는 술이 됐다. 이 위스키들의 역사에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장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이 무명의 글렌알라키를 세계적으로 성장시키고 정말 맛있는 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시는 제 와이프 미스 드로낙은 자기 스스로 드로낙이라고 별명을 붙인 게 위스키를 처음 배울 때 제가 이것저것 정말 많은 거를 맛보였는데 유독 글렌드로낙 18에 관심을 갖는 거야. 이거 구하기도 제일 어려운 걸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팬이 됐고 또 다른 위스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존재죠. 그런 분들 언제 한번 만나보면 너무 좋겠다. 그런 진짜 살아있는 위대한 인물 한번 뭐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왜 진짜야? 대한민국 한국 유튜버 최초 글렌알라키 증류소에 가서 빌리 워커를 인터뷰해왔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구독자가 어떻고 제가 뭐 이거 편집하는데 시간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진짜 유튜브 한덕에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만남의 과정과 인터뷰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루트. 빌리 워커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투샷 와 진짜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개인적으로.